저희 회사 지노맨 컴퍼니 본체에다가 유상증자를 해서 지분 이석을 하거나 이런 일은 사실 무근인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녕하세요. 야구론 기자들 송영두입니다. 오늘은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지노맨 컴퍼니 본사가 있는 판교로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쉽게 말해 장내 미생물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동안 식품이나 화장품에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신약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치료제 개발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배지수 지노맨 컴퍼니 대표를 모시고 그 가능성과 회사의 성장 방향 등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 몸에 세균은 버글버글하게 살죠. 많이 살아요. 의외로 많이 살아요. 우리 몸에 제 정도 체중이면은 세균만 뽑으면 한 5, 6kg 정도가 세균이라고 이렇게 볼 정도로 많이 사는데, 저희 의과대학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는 패토젠이라 그래서 병균, 아니면 정상 상재균, 노멀 플로라라 그래서 정상 상재균, 이 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균 아니면 그냥 세균. 우리가 그 유전체 분석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균들을 더 분석을 해서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툴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같이 살고 있던 애들이 그냥 병균이라서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뭔가 대단히 유익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이 유익한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약을 만들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이제 그 산업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나름대로 저희 회사가 이제 좀 주목을 받게 됐고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큼직큼직하고 좀 과한 목표, 조금 좀 버거운 목표인데 그런 걸 잘 잡고 거기에 도전을 해온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투자자들을 만나고 특히 한투파 이런 이제 좀 바이오 쪽에 그 강한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그 친구들하고 디스커션을 하는데 그냥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밀어드릴 테니까 크게 한번 그림 그려보시죠. 면역항암제 저걸 해야 글로벌리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놀지 마시고 도전적인 걸 해보시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투자자가 우리한테 돈 투자해 주놓고 돈 뭐 아껴 써라, 뭐 타이트하게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하시라고. 그래서 밀어드리겠다고. 그때 좀 자신감을 확 얻었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글로벌 회사와 우리나라의 회사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그 면역항암제 쪽에서는 저희도 글로벌 탑 10, 그러니까 탑 5 안에 들어가는 뭐 거기나 우리나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더 앞선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국내냐 해외냐 이게 아니라 좀 먼저 시작해서 선두적으로 나가는 탑 티어 그룹들이 있고요. 그다음 세컨 티어 그룹들이 있고 이제 서 티어 그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더스트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저희가 처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이쪽에 뛰어들었을 때 그때도 일단 소화기 계통의 질환을 치료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쪽으로는 이미 보스턴이나 유럽 쪽에서 많이 진행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좀 늦었다 싶었어요. 거기 그럼 임상 몇 상 정도 되나요? 거기 3상 하는 것도 있고, 이상 하는 것들도 많고. 네. 그래서 경쟁도 저쪽은 좀 치열하다 싶었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가서 그 시장을 좀 보면서 느꼈던 거는 남들이 안 하는 거, 아직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분야를 좀 더 찾았던 게 면역항암제, 그다음에 뇌질환, 그래서 자폐증 이런 것들이 소화기보다는 조금 늦게 출발했던 그런 인더스트리인 것 같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뛰어들으니까 이제 우리 분야에서는 그래도 탑으로 선두주자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지노맨 컴퍼니 지금 이제 임상은 어느 정도? 저희도 이제 그 면역항암제는 원비, 그러니까 1/1B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임상 1상이지만 2상의 성격을 많이 띈 1상을 이제 지금 임상 1상을 하고 있고, 1B를 이번 하반기에 저희 도입이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일 명확하게 보이는 거는 그쪽에서 아벨루맙을 저희한테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고, 그게 한 100억 정도의 규모 정도가 돼요. 그 의사결정이 제법 이제 큰 결정인데, 그쪽에서도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결과에 따라서 라이센싱을 할 생각을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해보면 2주에 한 번씩 이제 공동으로 연구 커미티가 열리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줌으로 이제 미팅을 하는데
저희가 이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다면 저쪽 화면에 상에서 20명 정도가 앉아 계세요. 진짜 글로벌 빅파마에 상당히 경험 많은 임상 연구가들이 던지는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회사의 임상팀도 제가 볼 때 역량이 상당히 좋고 자랑스러운 팀이지만 어쨌든 그 역량이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처음에 저희하고 계약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FDA에 IND 접수를 하는 거를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접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 2주 전에 그쪽에서 잠깐 그러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미뤄달라 접수를. 그리고 머크팀이 붙어서 같이 작업을 한 다음에 접수하자. 미뤄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세계 최고의 FDA 대관팀이 너네를 서포트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런 메일을 저한테 보낸 기억이 있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든든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 뒤에 과정에서 확실히 달라요. 진행도 다르고 그 원숙하고 그러니까 먹파이자하고 일을 하면서 이게 라이센싱 가능성, 라이센싱이 될 거에 대한 가능성도 훨씬 높인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임상 연구를 많이 배우고 또 그쪽하고 같이 긴밀하게 하는 경험을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대관 업무도 중요한데 그 전반적으로 뭐냐면 저희 회사의 역량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니즈는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상당히 생각을 하게 됐어요. 했는데 또 자체적으로도 진행을 한참 하고 있지만 좀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게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IND가 준비되어 있는 회사들을 좀 라이센싱 할 걸 찾아보자. 전 세계적으로 그 마이크로바이옴 회사가 한 500개 되는데 그 중에 IND가 준비가 됐든지 IND 임박했든지 IND를 받았든지 이런 회사를 찾아보면은 작년 초죠. 전 세계에서 한 30여 개 정도가 잡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 눈을 이제 딱 사로잡았던 게 사이오토였는데 왜 그러냐면 자폐증을 근본으로 치료한 약이 없는 거예요. 자폐증을 근본으로 치료하려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을 그러니까 분비를 하는 그런 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으로 만들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 사이오토의 기술은 설명을 들어보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여태까지 약으로 만드는데 그 허들을 해결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신약 개발을 하다 보면요. 약이 좀 더 좋고 좀 더 덜 좋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누가 시장에 먼저 출시하느냐. 그렇죠. 선택하는 게 퍼스트 무버가 신약 개발에서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는 상상을 초월해요. 막 50%, 70% 먹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도달할 때 그 임상 연구를 얼마나 빨리 해내느냐. 이게 중요하지만 그러려면 이제 설계 디자인도 중요하고 환자를 얼마나 리크루팅을 빨리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냥 CMO 확보해서 한 2년 늦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크리티컬할 것이다라는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리스트 랩을 인수를 하면서 좀 이 사업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이것에 대한 저희의 확신이에요. 네네. 이거를 나중에 생산을 하고 이게 머크나 이런 데다가 이제 라이센싱 아웃이 됐다고 하더라도 생산은 우리가 남겨서 생산을 해서 그쪽에서 납품을 하면서 수익을 계속 창출해 나갔다. 이 파이프라인이 네. 잘 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 인더스트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CMO 사업이 앞으로 사업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 인더스트리의 성장성에 대한 저희의 믿음이에요. 그게 또 그 이번 결사 결정에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자체적인 수입을 가지고 신약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정된 그리고 롱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속성을 좀 확보하는 게 세 번째 의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저희 회사가 그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은 한 1,000억 좀 못되게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한 300억 정도를 갖고 이제 그 리스트 랩을 인수를 하게 된 거고 네. 저희로서는 지금 유상증자를 진호맨 컴퍼니 본체에다가 유상증자를 해서 뭐 지분을 뭐 희석시키고 네.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저희 회사에서 또 좋은 마일스톤들이 많이들 기대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밸류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CMO를 이제 일단 인수를 한 게 리스트 랩이고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예. 그 프로젝트를 할 거고 거기에서 돈이 한 그러니까 제법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진호앤 컴퍼니로 받는 거는 좀 저희는 고려 안 하고 네. 미국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예. 그 현지 자회사에다가 투자를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 초기부터 지금까지 같이 왔던 한투파 DSC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초기부터 같이 했던 투자자들이 제일 잘 알고요. 그분들이 또 이렇게 또 도와주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이쪽에 또 펀딩을 하겠다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투자자들은 상당히 이미 좀 오버부킹 느낌이 날 정도로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기사를 내버리니까 좀 이렇게 마치 그 진흥 컴퍼니가 유상증자를 한 1,000억을 할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가 확 오해의 소지가 가득하게 기사를 써버리시니까 아마 이제 많은 좀 그 시장에서 좀 놀랬던 것 같아요. 놀랬던 것 같은데 CMO 이것도 곧 있을 공급의 쇼티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시장 경쟁에 있어서 예상되는 버틀렉을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플랜들을 가지고 가는 거라서 저희 회사를 좀 투자하신 분들한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저희의 비전과 그 다음에 저희의 열정과 저희의 그 과감성과 도전성 이런 것들을 그런 거를 봐주시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어떤 기사가 하나 빵 나와서 어떤 일이 생기고 주가에 어떤 흐름이 있고 이거보다는 회사하고 같이 호흡을 길게 좀 같이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지금 파이프라인이 좀 상당히 건강하게 그리고 알차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이제 그러면 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상업할 거냐 그러니까 CMO가 필요하게 된 건데 일단 001 임상 잘 가고 있고요. 또 거기도 다른 또 비즈니스 기회들이 좀 더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SB121 이거 자체도 이번에 지난 8월에 첫 환자 투약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4월 달에 FDA 승인 받고 이제 8월 달에 이제 첫 환자 투약을 했고 그것도 금년 안에 임상이 끝날 것 같고 투약이 완료되고 지금 데이터 추출하고 이제 그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항체 신약 이것도 저희가 지난 4월에 미국의 AACR이라고 아마케에서 포스터 투자를 발표했는데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제법 관심도가 많아요. 좋은 제약회사들에서 관심도가 많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끝까지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너무 구지가 커서 아마 중간에 라이센싱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약간 그런 고려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신규 타겟들이 그 이후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진짜 그 바이오 벤처에서 시작을 해서 한 10년, 20년 만에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을 했던 뭐 길리어드나 암젠이나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지금도 그렇게 큰 기업이 됐지만 또 그 머크나 파이자나 이런 기업에 들어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기업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아직도 들어가 보면 벤처 같아요. 그런 문화가 또 남아있거든요. 좀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회사가 한국에서 하나 나와야 되지 않나 싶고 이대로 가면 만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사실 좀 민감한 질문들도 있었는데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론 기자들 송영도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t's gotta be against the law to look this damn good. 'Cause baby, I